2024년 3회차 첫 번째 문제입니다.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존재하고요. 클래스를 한번 분석해보면 필드 영역에는 스태틱이 붙어 있는 정적 필드죠. 이 얘기는 메인 메소드, 여기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지 않더라도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빈 배열, 공간만 할당된 빈 배열, 즉 내부에는 널이라고 하는 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가 두 개가 있죠. 하단에 있는 메인 메소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실행 클래스에 반드시 필요한 메소드죠. 근데 내부에 보시면 이렇게 또 배열을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간만 있는데 값을 넣어준 거죠. 첫 번째 요소, 즉 0번째 인덱스의 A, 두 번째 요소에 마찬가지로 A. 이게 문자가 아니고 문자 L이기 때문에 더블 코테이션을 써준 겁니다. 근데 맨 마지막 여기 세 번째 위치의 요소에는 U라고 하는 연산자를 써서 스트링 객체를 직접 만들어서 넣어줬습니다. 그럼 내부의 실제 값이 어떻게 저장되느냐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즉,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직접 값이 들어가지만 마지막 new 연산자를 써서 만든 경우에는 C코드, C에서 얘기하는 주소값이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뭘 하고 있느냐? 함수로 호출하고 있죠? 근데 이 함수도 지금 스틱이 붙었기 때문에 메인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만들자고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스태틱 내부에서는 접근하게 되는 외부의 필드가 스태틱이 된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S라고 하는 요 객체 값이 여기에 들어갔죠? 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3, 이게 3의 값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그 포문을 딱 보이시죠? 포문. 일반적인 포문이고 아래에 나와 있는 포문을 저희가 고급 문장이라고 하는데 일단 위에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3이죠. 그럼 얘는 반복문을 두 번 실행한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초기값 i가 1인 상태에서 한 번 실행하고 왜냐하면 사이즈가 3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참이죠. 이 내부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증가시켰을 때 2죠. 마찬가지로 2는 3보다 작기 때문에 3으로서 여기를 실행합니다. 근데 3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3보다 작지 않죠. 네, 끝납니다. 결국은 이 안에 내부에 있는 이 실행 문장은 두 번 실행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뭐 O나 N이든 어쨌든 두 번만 실행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equals라고 하는 비교를 쓰고 있죠. 값을 비교합니다. 값을. 자, S, I는 뭡니까? 이 시점에 1이죠. 근데 뭐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 전값. I-1은 S0이죠. 즉, 이 비교는 S0과 S1을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근데 값을 비교했더니, 제가 지금 값을 비교했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해주세요. 값을 비교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얘와 얘를 비교한 거죠. 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O를 찍을 겁니다. 다시 루프를 돌아가서 i가 2가 됐어요. 그럼 여전히 참이죠. 하나 증가해서 2가 됐으니까. 그러면 얘는 S1, 얘는 S2, 얘는 S1이 됩니다. S2는 뭐죠? 요놈이죠? S1은 뭡니까? 요놈입니다. 즉 어떻게 비교합니까? 이렇게 비교하고요. 이렇게 비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O를 찍을 겁니다. 이 루프를 탈출하게 되면 플랫 값이 O, 대문자 O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값을 비교한다는 말을 했느냐? 자, 만약에 제가 이전에 비교할 이것도 같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같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만약에 요걸 쓰게 되면 위에는 O를 찍을 겁니다. 위에는. 근데 아래쪽은 뭘 찍느냐? 하나는 값이고 하나는 표죠. 얘는 같지만 얘를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ON을 찍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좀 주의를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equals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게 되면 내부의 해시코드를 하더라도 해시코드가 가리키는 실제 값으로 가서 비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둘 다 55를 찍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다시 또 for루프가 있는데 약간 특이한 게 여기 S가 보이시죠? 이게 뭡니까? 예, 배열입니다.
이 배열은 뭐죠? AAA라고 하는 세 개의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른쪽이 집합, 오른쪽이 집합, 왼쪽이 개별, 왼쪽이 개별 항목, 오른쪽이 집합 데이터입니다. 집합 데이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배우신 집합 데이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배열. 나중에 뒤에 가다 보면 뭐 리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현재는 배열 하나만 있다. 그래서 배열 변수가 여기에 담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배열에서 하나씩 값을 끊어옵니다. 값이 없을 때까지. 그렇다면 배열의 값이 어떻게 들어가 있죠? AAA입니다. 그러면 최종 출력 값이 뭘까요? 여기서 최종 출력 값은 AAA예요. 이해하셨나요? 실행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는 OOAA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지금 클래스가 총 3개가 있죠. 메인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 그 다음에 디리버티브, 그죠? 또는 디리버티브 아니죠. 데리베이트죠, 그죠? 파생하다 이런 뜻이죠. 자, 보시면 지금 여기는 제가 기본 클래스라고 해놨죠. 왜냐하면 아래 클래스가 자기 자신의 부모를 지정하고 있으니까. 저 누구를요? 베이스 클래스를 부모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기본 클래스와 파생 클래스로 제가 설명드리지만 이전에 제가 부모 클래스, 또는 상위 클래스, 다시 클래스, 하위 클래스를 설명해 드렸죠. 자, 이렇게 만약에 파생 관계에 있는 어떤 클래스의 관계일 때 보통 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있으면 뭐를 호출한다고 했죠? 네, 가실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형성 때문입니다. 자, 보시죠. 지금 이제 메인 메소드의 메인 클래스, 메인 클래스의 메인 메소드 보시게 되면 두 개의 AB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했는데요. 위에 상단에 있는 파생 클래스는 어떻게 생성했습니까? 부모 타입으로 받았죠? 다형성이죠. 즉 다형성을 이용해서 파생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했고 아래쪽은 보시면 우리 일반적으로 자기 클래스의 자기 타입으로 객체를 생성한 거죠.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냐가 중요한데요. 보시죠. A라고 하는 곳에서 edx로 호출했습니다. 그렇다면 A는 뭐죠? 바로 가시 클래스, 즉 파생 클래스 객체를 부모가 받은 경우죠. 기본 클래스가 결국은 이 타입으로 이, 이 아래쪽에 있는 생성한 객체를 자기 부모로 받은 거죠. 다형성. 그 경우에 A.getX 했을 때 누구를 호출하냐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가시 객체 거를 호출한다. 같은 메소드가 있으면 부모 쪽을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호출하기 때문에 이 값은 뭡니까? 지금은 이제 x 값이 7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7 곱하기 3에서 얘는 21이 됩니다. 두 번째, AX라고 되어 있죠. 이름이 부모 타입인데, 그러면 필드인데, 같은 이름인데 필드가,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필드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필드는 부모를 호출하면, 부모 타입을 호출하면, 부모 타입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3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일반적인 파생 클래스를 만들었죠. B의 getX 했습니다. 뭐를 호출할까요? 자기 거니까 자기 걸 호출하겠죠. 1 곱하기 3. 그래서 21. 자, 마지막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B. 일반적 클래스에서 자기 자신 X 호출했죠? 그럼 당연히 7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24죠? 그 다음에 45. 그 다음에 뭡니까? 50이겠죠. 이해가십니까? 다음 실행해서 실행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50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파생, 그러니까 파생 부분이죠, 그죠? 상속 쪽이죠, 상속. 상속 개념과 그 다음에 다형성, 그 다음 메소드인 경우에 같은 이름의 같은 파라미터인 경우에는 설사 부모 타입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식에 존재하는 메소드가 추출된다. 다형성의 원리, 오버라이딩 원리를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예외 처리라고 보통 자바에서는 부르는데요. 특정 어떤 내가 하나의 어떤 그 위치를 딱 집어서 이게 에러일 것 같아라고 생각이 되면 그게 에러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특정 어떤 코드의 특정 범위예요. 그 범위 내부에서 어디서 에러가 나올지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에러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이 되면 그 범위를 이렇게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싼 다음에 시작할 때 try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catch라고 해서 만약에 이 범주 안에서 지금은 이제 함수를 호출하고 있지만 코드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그 코드 중에 어떤 라인이 에러가 발생하면 그 에러는 catch라고 하는 블록 안에서 처리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의도적으로 지금 개발자가 에러를 일으킨 겁니다. 어때요? 아래 보시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됐죠? 그럴 때 그 함수 내부에서 뭘 하고 있냐면요. 에러를 발생시켰습니다. 에러, 예외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exception, 여기 타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에러를 발생시켰어요. 일부러. 에러 이름이 뭡니까? null point exception이라고 하는 에러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예외가 있지만 여러 캐치가 있지만 뭐를 호출하냐면요. 얘가 호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발생된 에러를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이 블럭이 실행되는 블럭입니다. 그래서 썸이 이제 값이 뭐죠? 0입니다. 여기다가 1을 더했죠? 그럼 이 시점에 이 썸에 출력되는 값이 뭘까요? 1입니다. 1. 그런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예외 처리하는 우리의 구문, try catch 구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즉, try로 감싸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 블럭을 잡고 그 다음에 catch를 통해서 특정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에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예외라고 말합니다. 예외가 발생했을 때 해당 예외를 처리한 블록을 별도로 만드는데요. 발생할 수 있는 예외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외를 쓰는 게 약간 좀 어색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에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에러라고 명시적으로 발생된 에러를 명시했기 때문에 이 블록이 실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트라이 캐치에서 중요한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바이너리라고 하는 예약어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요. 자, 어떤 캐치가 걸릴지 알 수 없죠. 어떤 캐치가 실행이 되든 이 블록에서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다면 예외가 생겼다면 반드시 이 문장을 실행하셔야 돼요. 이 트라이 캐치로 블록을 감싼 곳에서 어떤 것이 생겼든 나중에 상관없이 바이너리로 지정된 블록을 반드시 실행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지금 값이 1인데 다시 얘를 실행시켜야 되죠.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101이 됩니다. 다음에 실행을 통해서 한번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101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2024년 3회차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